소셜 네트워크 데이팅을 사용해 보세요 혹은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네. 저는 소셜 네트워크 데이팅이 지향하는 연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약간 문제시 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편리하고 쉬운 연애를 추구하거든요. 효율적이고 최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다 생략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진짜 필요한 어떤 절차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은 정말 아파도 보고 되게 시련의 상처도 좀 겪어보고 또 엄청 열심히 싸워보기도 하고 또 그 싸우는 과정에서 협상도 해보고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소셜 네트워크 데이팅이라는 것은 좀 조건화된 만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사람을 찾아줘요. 근데 어떤 결혼정보회사가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만난 커플들이 더 잘 산대요. 이혼을 하지 않고. 네. 근데 그게 과연 긍정적이기만 한 것인가? 어떤 갈등의 요소들을 다 미리 제거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만난 연애가 과연 행복하기만 한 연애인가? 사랑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연애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리하고 쉽게 빠르게 연애를 한다면 소셜 네트워크 데이팅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을 하기 위한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것이 갑자기 새로운 학문으로 정립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때까지 계속 우리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학문 체계에서 해왔던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문학은 항상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만들어내거나 그 사유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계속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전제하는 관계로서의 연애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새로운 가치관, 내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것,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종 연애를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겪는 현상이기도 하잖아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막 보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나의 삶이 새로운 방향의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기도 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과 유리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학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에서 큰 맥락에 보면 같은 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썸 탄다고 하던데 그 썸 타는 관계에서도 분명 로맨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전에는 하나의 정립하지 않았던 관계를 썸 타는 시기로 새롭게 재규정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썸 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인정되는 행위들이 생각해보면은 밀고 당기기, 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나 가늠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가치를 좀 탐색해보고 우리가 좀 잘 맞나? 같은 걸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통용되는 행위이기도 하고 인정되는 행위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연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보통 암묵적으로 동의되는 의무들에서 약간 조금 벗어나서 조금 재보는 관계 같은 걸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열정적으로 확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서로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재보는 것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하나의 절차처럼 생각하는 경향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약간 방어적인 태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타오르는 거 아니고 우리 좀 유예 기간을 두고 연애하기 시작하기 전에 약간 조금 책임감이나 의무 같은 걸 조금 덜어버린 상태에서 유예 기간을 두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방어적인 경향이 있고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애하기 요즘에 좀 불안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의 모든 거를 불사르기엔 위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I daydreamed for hours in the traffic jam as the good guys and the bad guys stopped to play. On the radio, politicians dutifully opine which liberties they are taking away. Please, sir, have you seen my innocence?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저는 연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연애에 대한 글을 써서 학위를 받았어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날의 연애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고민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고민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또 좋은 생각들도 얻어가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야흐로 연애 시대죠. 처음에 우리나라에 연애라는 개념이 들어왔던 그 1910년도, 20년도 이때를 제외하면 요즘만큼 연애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 시기도 없는 것 같아요. 대학 담론부터 시작해서 기업 담론까지 연애라는 주제는 되게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연애란 과연 무엇인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대한민국 20대 50%가 연애 중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뭐 20대 아니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연애 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타의에 의해서인지 자의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연애 인구들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은 과거에 연애 경험이 있대요. 그러니까 살면서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1인 평균 3.07회 연애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니까 20대에 한정된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혼정보회사 회사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도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요즘 청춘들에게 연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좌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이렇게 중요한 연애 경험이 결핍된 사람들은 살면서 꼭 해봐야 되는 일들 중에 되게 중요한 요소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애 불구의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노력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연애도 되게 노력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죠.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얘네들이에요. 데이트 어플 다운로드라든지 연애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연애 서비스 같은 거에 가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얘네들은 상품입니다.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들이에요.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은 그에 걸맞는 사용 가치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의 사용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연애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적어도 도움은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품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왜 눈여겨보았을까? 돈을 주고서라도 연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새로운 연애 주체의 탄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소셜 네트워크 데이팅이라는 새로운 친밀성의 공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 이 소셜 네트워크 데이팅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시작은 스트레스다 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연애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첫 데이트? 아니면 첫 스킨십? 아니면 뭐 오늘부터 1일 땅땅 하는 순간 연애가 시작될까요? 저는
연애는 어떤 사건적인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셜 네트워크 데이팅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만남의 매개체로서 기능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주선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마도 이 공간 안에서 오늘날의 많은 연애들이 시작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요. 1년 동안 그 소셜 네트워크 데이팅 서비스의 주요 업체, 대표적인 업체라고 할 수 있는 4곳의 회원수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2013년 11월을 기준으로 약 260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 조사한 인구 총 조사에 따르면요. 20세에서 39세, 그러니까 2030 세대 중에서 미혼 인구는 약 721만 명 정도.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꼴은 어쨌든 수치상으로 이 업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복 회원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비슷한 서비스가요 100개 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연애를 시작한 하나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시스템을 살펴보면은 오늘날의 연애 양상, 오늘날의 연애 시작은 어떠한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3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연대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 데이팅은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효율성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잖아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 양식의 최대 덕목이죠.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빠르게. 우리는 이러한 삶의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소셜 네트워크 데이팅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문구인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지하철에서, 화장실에서도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에 앉아서 이성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직장 퇴근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지하철에서 우리 10명 중에 거의 8명은 요즘 핸드폰 보고 있던데 이성을 막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로맨스가 과연 시작되고 있을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번에 21명 소개해줘요. 엄청 빨리 봐야 돼요. 아니면 하루에 3명씩 14일 동안 계속 소개를 해줍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를 수 있어요. 굉장히 속전속결이죠. 근데 되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이거 되게 사실 좀 슬픈 이야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하고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자, 일단 20살이 됩니다. 대학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천국이 열려요. 알바를 열심히 해요. 주말에도 알바를 하고 학교 끝나고 알바를 하고 짬짬이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열심히 벌죠. 연애할 틈이 없어요. 어떻게 졸업은 했는데 실업자 예약이죠.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열심히 스펙을 쌓습니다. 근데 취업을 한다고 다일까요? 요즘에 셀러던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대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셀러리맨과 스튜던트를 합한 겁니다. 직장 가서도 공부해야 돼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것들 보죠. 왜 20대여 공부하라, 30대여 공부하라, 40대도 공부하라, 막 하루 종일 일생 동안 공부만 해요. 되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단 말이죠. 노동 외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 외적인 시간도 노동을 위한 2차 노동을 해요. 자기 개발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대비하고 있어 열심히 뛰죠. 우리 삶을 지금 우리 사회를 흔히 신자유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자유주의 사회는 우리한테 시간과 돈만 뺏어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잠깐 짬을 내면 정말 시간을 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데이트 비용 3만 원, 4만 원 정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기꺼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소비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주어지는 어떤 성실한 자아에 대한 강박관념은 나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사회를 위해 소비하게 만드는 어떤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상황은 소셜 네트워크 데이팅이 나오게 되는 어떤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영향이 있는데요. 일회성은 유의적인 관계 맺기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재미있는 양상이죠. 원래 연애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낭만적인 사랑으로서의 연애라는 것은요, 결혼과 성과 사랑이 굉장히 합치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결혼과 성과 사랑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다 사귀는 건 아니고, 또 연애한다고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연애한다고 다 사랑하는 것도 또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이거는 어떤 연애라는 것이 과거에 어떤 결혼의 전 단계로 여겨졌다면 요즘엔 하나의 독립적인 문화 혹은 독립적인 관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해봐도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어떤 소셜 네트워크 데이팅이 결혼정보회사들과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사실 돈을 받고 이성을 소개해주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늘 있어 왔죠. 근데 소셜 네트워크 데이팅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를 전제로 해요.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접속해주는 것, 누군가하고 교류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소셜 네트워크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 중에 되게 특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기대로 이 상품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은 왜 그렇다면 이 상품을 굳이 3,000원, 5,000원씩 줘가면서 소비를 했을까요? 그 사람은 이 상품을 일종의 어떤 의식처럼 자기 전에 자신의 하루를 마감하는, 자기 전에 이불을 딱 덮고 그거 불을 딱 켜고 있는 핸드폰을 다 본대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온 3명의 프로필의 여자들의 프로필을 이렇게 쭉 보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이 소셜 네트워크 데이팅 업체가 어떠한 여자들을 매칭시켜줬는지를 이렇게 쭉 본대요. 요즘 어떤 여자들의 어떤 스타일 같은 거를 쭉 보고 또 그것도 본대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괜찮은 남자로 평가했는지 그것도 이렇게 본대요. 비교를 해보고 만약에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면 그 여자들이 선택한 다른 남자는 누구인가 또 본대요. 네, 재밌는 거죠. 뭐 약간 남의 사적 정보 같은 걸 약간 염탐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네, 재밌는 점은 나를 상품화해서 이 시장에 내놓고 나의 가치를 전시하고 그것을 평가받는 거에 별로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즐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현상이 연애 스펙을 비교하는 거겠죠. 아까 효율성 이야기했는데요. 26명의 이성을 하루 안에 살펴보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빨리 봐야 돼요. 넘겨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적인 정보들이 눈에 확 띄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소셜 네트워크 데이팅은 프로필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보면은 이름은 대부분 무기명이에요. 얼굴은 공개하면서 이름은 또 알려주고 싶지 않은가 봐요. 연락처도 공개가 안 돼요. 사적으로 연락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 공개되는 것은 이 사람의 직업, 직장, 구체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뭐 백수 뭐 이런 식으로 학력도 봅니다. 학부 졸업인지 박사인지 석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도 봐요. 신장, 몸무게 되게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 사진이 제일 메인 화면에 딱 있어요. 이 한 장으로는 또 승인도 안 나요.
최소 3장 정도는 올려놔야 너는 회원으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또 이런 식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오른쪽에 보시면 공부 좀 했던 남자. 나에게 관심 있으면 나를 찍어라. 나는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이제 2가지 카드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모 대학교랑 연세대학교 있으면 나는 오늘 연세대학교 남자의 카드를 까보겠다. 열어보는 거죠. 혹은 선택할 수도 있어요. 사전에 미리 나의 선택 정보를 입력해 둡니다. 뭐 예를 들어 나이 30대 초반 정도가 좋겠고, 지역은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이면 좀 더 좋겠고, 학력 한 뭐 서울 중상위권 정도, 또 뭐 직업은 좀 전문직, 그리고 뭐 신장은 한 180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싫은 사람도 선택할 수 있어. 이것만은 진짜 못 참겠다. 얘네는 다 빼달라. 부탁할 수도 있어요.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이거 우리 왜 인터넷 홈쇼핑 할 때요, 상품 구할 때 예를 들어 노트북 산다고 생각해 보면 노트북 상품군 일단 선택하고 가격 취하죠.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취하고, 아니면 뭐 브랜드 선택할 수도 있죠. 난 요러한 스펙을 가진 컴퓨터가 필요하다. 굉장히 외형이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의 가치도 평가를 받겠죠. 우리는 나에 대해서 점수 매겨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성적으로 나의 가치가 매겨지고요. 대학 간판으로 나의 가치가 매겨지고, 직장 들어가도 인사고과 카드 계속 나오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연애에 있어서도 나의 어떤 이성으로서의 나의 매력이 평가받는 거에 별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백분율이 나옵니다. 나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의 평균이 몇 점인데 난 요 정도고 상위 몇 프로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학습하게 되고 내면화하게 되겠죠.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이걸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여기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유효기간이 9일로부터 30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 10,000원 정도 내면은 한 달 동안 이성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잘 팔려요. 다 있어요. 보면은 상대방이 나를 약간 귀여운 여성으로 평가했구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가지게 되는 거죠. 보면은 우리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구입하고 또 내가 상상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나를 끼워 맞춥니다. 우리 계속 오늘 뭐 시장은 스트레스다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 관통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나의 삶을 제대로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애에서도 타인의 시선이 나의 존재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서열화는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잘 나가는 애랑 못 나가는 애, 연하의 양극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연애 자본이 평가된다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나의 키, 얼굴, 말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나의 고유성을 결정짓는 요소들이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들인데, 이것을 기꺼이 시장에 내놓고 평가해 주기를 바라고 또 평가합니다. 이게 되게 어떤 보편적인 어떤 만남의 시작, 연애의 시작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면 연애 시작은 굉장히 스트레스죠. 피곤하죠. 나하고 비슷한 남자 혹은 여성들을 보다 더 잘나야 되고 마음에 들어야 되고 갖춰야 될 요소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 연애를 하고 싶어 하죠. 2명 중에 1명은 연애하고 있고 계속 연애하고 싶어 해요. 어떤 높은 연애 진입 장벽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죠. 근데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힘든 연애를 하고 싶어 할까요?
연애 코칭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연세대학교에서 연애 코칭을 섭외해서 학생들에게 연애 수업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를 만나고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할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문구가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애에 집착하는가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삶도 팍팍한데 연애라도 해야지. 연애 안 하면 살기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요즘. 사실 우리가 살면서 위안받을 수 있는 모든 관계를 애인에게만 다 환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연애를 하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여전히 연애를 하면서 타자와의 연대를 꿈꿉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꿈을 꾸고 또 나를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있고 그리워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또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관계로 되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덜 이해타산적인, 아예 이해타산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덜 이해타산적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에 엄청난 위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연애는 이 팍팍한 현실 사회에서 잠깐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출구 전략 혹은 구원 담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스스로 욕망대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어떤 사회 가치 체계 속으로 우리 스스로를 편입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연애라는 의미는요, 개인이 자유롭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또 그 사람과 삶을 꾸려나가게 되는 그런 어떤 개인의 서사가 가능해지면서 나타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제약이라 혹은 집안의 제약 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 나의 어떤 삶을 꿈꾸는 그런 어떤 기존 어떤 사회 체계를 깨부수는 가운데에서 태어난 어떤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말 그런 방식대로 연애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연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의 사회 이데올로기에 편입되지 않고 또 나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벚꽃 같이 보러 가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식으로 연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나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연애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설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연을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